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주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오늘은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황금거북이는 에코마케팅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제 영상을 통해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표에는 없는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우리엔터프라이즈를 분석하기 앞서 오늘은 동화약품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동화약품은 아직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 주식은 변동성이 많지만 동화약품은 우리가 잘 아는 가스 활명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광동제약도 제약이 붙어 있지만 비타500으로 유명하듯 동화약품도 가스 활명수로 유명하지요. 시가총액은 2천억대로 중소형 주식이고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동화약품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1배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걸 상승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했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3%에서 8% 사이입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동화약품도 광동제약처럼 음료 같은 가스 활명수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그래서 보합 수준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화약품은 매출액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보합 추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분기에는 모두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2022년 4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감소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당장 동화약품 주식 담당자에게 4분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부터 했겠지만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년 ROE 평균이 10% 이상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동화약품은 ROE가 10% 미만입니다. 제약 관련 주식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 100% 미만과 유보율이 높아서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이 높은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2022년 4분기에 순이익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서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동화약품은 2019년 저점이 8,000원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동화약품은 8,0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던 주식 차트도 지금은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왜 동화약품은 미래 성장성이 낮을까요? 가스 활명수, 후시딘, 팡콜 등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한국에서 유명하죠. 실제로 동화약품의 수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입니다. 즉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내수 시장은 작은 편이라서 미래 성장성을 높이려면 해외 매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도움이 될 텐데요. 아쉽게도 동화약품은 배당 성향도 높지 않습니다. 낮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화약품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으로 생활할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당금 자체가 증가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도 44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오랫동안 사업에서 수익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되기 때문에 동화약품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화약품의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새로운 약도 만들 수 있고 더 효과 좋은 신약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화약품 역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요.
예전부터 황금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으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걸까요? 동화약품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경영참가 목적 및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한 회사들이 전부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닌데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있어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도 저점 구간이고 8,000원 초반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고 100원, 200원 정도만 하락한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하는 동화약품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주식인데 ROE가 낮고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경쟁사 대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도 낮은 편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아서 결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다를 텐데요. 현재 제약바이오 수급이 몰릴 듯 말 듯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수급이 몰리면 다시 2020년처럼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는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는 애국적인 기업을 좋아합니다. 메일홀딩스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에 소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도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가스 활명수를 팔아 독립운동을 도운 애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현재 주가는 하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은 미워할 수 없는 주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급이 돌아오면 함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죠. 오늘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우리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래도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은 종목을 찾다가 공부한 주식인데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으로 소형 주식이지요. 고점 대비 66% 하락한 상태이고 현재 주가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아까 동화약품은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있고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엔터프라이즈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하락 추세가 왜 끝나지 않는지 재무제표를 봐야겠지요. 재무제표를 보니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이것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성장하는데 혼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수준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기순이익은 2021년부터 2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엔터프라이즈의 최근 분기 매출액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결국 2023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엔터프라이즈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1%에서 2%대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니까 평균 ROE 역시 높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명한 장수 램프, 장수 LED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요즘은 마이크로 LED 관련 제품이 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높은 제품입니다. 또한 황금 거북이의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도 초과하고 있는 중인데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더라도 유보율이 많이 커버해주면 되는데 겨우 100% 수준입니다. 이런 재무 안정성은 불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지요. 우리엔터프라이즈의 2019년 저점은 900원입니다. 아무래도 2019년 저점도 낮고 현재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도 2022년 4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배당을 주지 않으니 매력도가 떨어지겠지요. 일단은 투자 보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재무 안정성도 불안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있으면 우리엔터프라이즈의 비교 주식으로 광전자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도 소형 주식인데 배당도 지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물론 재무제표나 주식 차트를 함께 봐야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2년 4개월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후원을 두 분이서 해주셨는데요. 미미님과 더 나은 네일님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영상 아래에 답글을 달아주세요. 최근에 매수하고 있던 강원랜드와 뷰웍스, 한솔재즈는 이제 수익권에 있습니다. 저평가 배당주를 매수하면 좋은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할 종목으로 단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높지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